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08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그 사이에 구독자 1000명이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하튼 오늘은 08의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죠. 얘는요, 볼 것도 없다고 했어요. 데이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 그냥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지금 8번 정도 했으면 이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 들어가서 우리는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그게 아니고 괜히 나왔죠? 바탕화면에서 데스크탑에서 OA 폴더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08의 문제 압축을 풀었으니까 수강 현황을 갖고 오자고요. 확인. 그러면 1학기 강의에서 필요한 게 첫 번째 삼각형이 수강 코드 성명 과목 담당 강사, 수강 코드 성명 과목 담당 강사 더 있죠? 수강열, 수강료 요렇게 갖고 오시고 다음 자, 두 번째 삼각형 수강 코드가 다로 시작하고 수강 코드가 시작 값이 다로 시작하고 이거를 살짝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다 001 이런 식으로 써있네. 그러면 시작 값이 다로 시작해. 이게 A 조건이고 하고 B 조건이 AND로 연결됐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나중에 편집기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A랑 여기서요. 데이터 필터를 할 때 A랑 B 조건이 5월로 연결됐으면요. 나중에 우리 편집기 사용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 행으로 바꿔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다로 시작하고 1로 끝나는 행만을 대상으로 하시오. 수강 코드가 1로 끝나는 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끝나는 값이 어떻게 해요? 여기 1, 2, 3, 1, 2, 3 있으니까 1이야 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또 새로운 유형의 문제네요. 하나의 수강 코드 필드에 두 개의 조건, AND 조건을 연결하는 이렇게 했고요. 다음 첫 번째 수강료와 성명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강료 오름차순,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쵸? 다음. 그 다음에 되돌리기 아니죠. 아니, 되돌리기죠. 커리 편집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선택할 때 오화 조건일 때는 요거를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침. 문제에 보니까 A2셀부터 표시하시오. 그러면 A2셀을 표시를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죠. 그쵸? 다로 시작하고 1로 다 끝나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쵸? 요렇게 하시되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가져온 데이터 표를 범위로 변환. 표를 선택을 하시고 디자인에 가서 범위로 변환. 마우스 오른쪽에 있나요? 없죠? 범위로 변환 눌러서 바꿔주시면 1번 문제가 해결이 되죠.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에서요.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했죠. 고급 필터는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뭐가 필요하다?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이게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조건은 A34, G38 이렇게 넓게 조건을 만들려고 하니까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렇죠? 결과는 40세부터 여기서부터 표시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부터 따져볼까요? 과목이 영어가 아니야? 그쵸? 아니고 AND로 연결됐어요. 학년이 3학년이거나 과목이 영어가 아니고 학년이 3학년이야? 그거나 성명에 끝나는 글자 수가 수인 데이터를 표시를 하되 성명, 학년, 과목, 담당, 강사, 수강료 필드만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필요한 필드는 성명, 학년, 과목, 담당, 강사, 수강료 여기까지만 얘를 복사를 해서 A40셀에 필드를 붙여 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요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오는 거예요. 그쵸? 요거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과목이 영어가 아니고 과목이라는 필드에서 같지 않아
영어를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학년이 3학년이거나 그리고 학년 여기에 있는 학년이 학년이 아니고 학년이 얘는요 3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3학년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쵸? 이 필드에 들어가 있는 값을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학명이거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조건이 A라는 이 조건과 두 번째는요. 성명에 끝나는 글자가 수인 데이터를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성명에 끝나는 얘가 숫자로 들어가는 애들을 표시하시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사용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는요. 성명에 끝나는 자리가 수야?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는 함수가 안 써져 있는데 그쵸? 여기에 좀 더 좋은 문제는, 정확한 문제는 라이트 함수를 쓰세요 라고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만일에 그냥 쓰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성명이 물음표 수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명을 기준으로 물음표 수를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데이터에 고급의 조건 범위를 이렇게 넣어줬어요. 현재 장소의 복사 위치를 이렇게 낼 거예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3학년 영어가 아니고 영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얘는 뭐예요? 이름이 수가 들어가 있어서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여현수부터 정윤호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고요. 라이트 함수를 쓰라고 했다고 하면 얘는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조건의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얘네는 같아요. 그런데 라이트 함수를 쓰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오화 조건에 여기를 써야 되잖아요. true, false. 내가 선택한 오른쪽에 한 글자가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true, false로 계산할 때 그냥 여기 조건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필드명을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써서 여기 첫 번째 김진호의 오른쪽에 한 글자가 순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false야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시험 문제는 라이트 함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 함수를 써가지고 문제를 쓰시면 되겠죠.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조건이 얘야.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에 성명, 학년, 과목, 수학력 확인 이렇게 넣으면요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8회차 넘어가니까 여기에서도 좀 문제를 만들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런 방법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필기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써놓되 여기에 성명이라고 써놓는 거죠. 이렇게 성명이라고 써놓으면 얘는요 읽어올 수 없습니다. 이 필드명에서 false를 찾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보기 이렇게 써놓고 틀린 답은 뭐 이렇게 하면 이 true, false가 나왔는데 성명이라고 써 있으면 그건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해서 그 범위에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이 참일 때 서식을 적용하는 거야 라고 했고 모드랑 로우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모드는 뭐예요? 모르면 써봐야죠. 모드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10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이에요. 그렇죠? 로우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했죠? 행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값을 안 써주면 지금 내가 있는 행에 3의 값을 불러오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개의 함수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조건을 보자고요.
행 번호가 2의 배수이고 내가 선택한 행의 번호가 2의 배수이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행 번호가 2의 배수야? 요거고요. 감옥이 국사인 전체 행에 대해 자, 행 번호가 2의 배수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감옥이 국사야? 이게 B 조건.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은 문제가 안 되네요. 그렇죠? 행 번호를 기준으로 2의 배수야? 이거는 모드라는 함수와 로우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로우 함수를 써서 행 번호를 갖고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자,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두 번째 조건은 필요 없어요. A 조건만 만들면 두 번째 조건은 자동으로 될 것 같아요. 자, 로우 함수를 써서 A 3세부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행번호를 일단 갖고 오자고요. 그렇죠? 얘의 행번호가 엔터. 그러면 얘는 3이고 밑으로 내리면요 어떻게 돼요? 3, 4, 5, 6, 7, 8 각각의 행값을 불러오겠죠? 그러면 2의 배수라는 거는요 뭐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값을 기준으로 모드라는 함수를 옆에다 쓸까요? 자, 모드라는 함수에 얘의 값을 컴마 2로 나눠 라고 했을 때 그러면요 모드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엔터를 딱 치면 여기서 101010이라는 나머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행을 기준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는 0이니? 라고 하면 2의 배수만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false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감옥이 국사인 그렇죠? 감옥이 국사야? 그렇다면 기울임꼴에 빨간색으로 적용해줘 이거잖아요. 다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조건부 서식은 내가 주어진 A 3세부터 G 32까지 선택을 하되 자 홈에 여기 중간쯤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는 and라는 함수를 열어서 우리는 mode라는 함수를 열어서 우리는 연습해 독이 옆에다 써봤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도중에 뭐 다시 첨가하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놓고 하셔도 돼요. row라는 함수를 열어서 내가 첫 번째 항목을 선택을 했을 때 행 전체 어쩌고저쩌고 하면 우리 뭐요? F4 땅땅 바로 닫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콤마 2로 나눈 값이 는 0이니? 이게 첫 번째 A 조건 그죠? 콤마 두 번째 감옥이 F4 땅땅이 는 국산이 이게 두 번째 조건이잖아요. 그죠? 국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and에 가로를 닫아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식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렇게 되면 글꼴 스타일 기울임꼴에 글꼴색 빨강 굵은 기울임꼴에 글꼴색을 빨간색 이렇게 바꿔주세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조건부 서식이 해결이 되고요. 4번 문제요. 통합 문서를 보호하는 겁니다. 시트 보호와 통합 문서 보호. 자,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하는 부분이랑 지금 두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시트 보호하는 두 가지 유형. 문제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G3, G32 영역에 셀 장그가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A 잘 보셔야죠. G3, G32 G3, G32의 범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에 보호에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얘를 체크를 한 다음에 적용한 후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 이거는 조금 이따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삼각형 먼저 봅니다.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허용하시오. 자, 여기 먼저 가야겠네요. 홈에 서식에서
시트 모 얘를 하되 두 번째 뭐요?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선택은 허용하시오. 그쵸? 그럼 일단은 자 암호는 지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각형이요. 통합 문서가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을 같은 크기와 위치에 유지하도록 창만 보호하시오. 얘는 검토에 어떻게 해요? 통합 문서 보호를 눌러서 창만 체크를 하셔야죠. 창만 체크를 하시고 암호 지정하지 말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4번입니다. 되시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1번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죠? 구조는 체크 해제를 해주셔야 되고 문제에 나온 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문제 1번이 해결이 되고요. 계산 작업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이요. if와 left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수강 코드를 이용하여 영역에 과목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뭐요? 가면 영어, 나면 수학, 다면 국어, 라면 국사로 계산하시오. 레프트 함수를 써서 얘는 뭐 어디에 과목을 갖고 오는 그런 것도 아니네요. 그죠? 이거는 이근 문제 같아요. 레프트 함수를 써서 어떻게 해요? 수강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가면, 얘가 가면 영어, 나면 수학, 다면 국어, 라면 국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선택한 얘가 가야? 라고 했을 때, 가야! 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창값으로 영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해봅시다. 지금 가라고 했잖아요? 자, if라는 함수를 열어서, 그쵸? and, 그 다음에 가면 영어. 그렇지 않으면요, 뭐가 오는 거예요? 나면 수학, 가면 국어, 라면 국사잖아요. 그러면 수학, 국어, 국사라고 쓰겠습니다. 수국국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수국국. 쓸까요? 수국국입니다. 그쵸? 이렇게. 그러면 다 true일 때는 전부 다 영어가 되고, 나머지는 수국국에서 나눠 쓰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식을 기준으로 수국국을 수학, 국어, 국사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학이랑 국사랑 국어, 국국으로 나누려면, 수랑 국국으로 나누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면 돼요? 가가 아니라 나일 때 여기가 수학이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숫자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레프트의 함수가 나면 나는 얘의 창값을 수학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국국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되 우리는 이 if만요 복사를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돼요? ESC 수국국 다리에 붙여 넣으면 되겠죠? 수국국 다리에 컨트롤 V로 붙여 넣으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일 때 국어가 되고 국국을 국어랑 국사로 나눌 때 우리는 이 자리에 그 다음번은 안 쓰겠습니다.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만 뭐로 바뀌면 돼요? 다가 바뀌면 되고 옆에가 국어가 되고 나머지는 국사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급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90점 이상일 때 수, 80점 이상일 때는 우, 미, 양, 다 이거 하는 그 문제잖아요. 여하튼 1번을 기분 좋게 맞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점수 70점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니까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네?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요? Alt F11에 삽입의 모듈을 열어놓고요. 퍼블릭 펑션을 그대로 쓰자고 했죠? 퍼블릭 펑크션 fn 수강료 할인 그 다음에 사용하는 인수는 수강 코드랑 수강료를 쓰겠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좀 퍼블릭 펑션을 쓰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요. 수강료 할인은 수강 코드의 맨 오른쪽 글자가 1이야? 1이면 수강료에서 10%를 할인한 금액, 2면 수강료에서 5%를 할인한 금액, 3이면 수강료를 그대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select case 문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select 문을 이용하라고요. select라고 쓰고 select case. select가 나오면요. select case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select case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수강료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ase를 write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수강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case를 케이스 안에 write 수강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로 케이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스에 수강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들이 하나씩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간 케이스가 여기 1이면 FN 수강료 할인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결과로 얻는 FN 수강료 할인은 뭘 구한다는 거예요? 수강료에서 저기 1이면 10% 할인한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 줘야 돼요? 여기서 수강료에 곱하기 0.1만 해주면 안 되고 수강료 원래 내는 수강료에서 빼기를 해줘야 돼요. 수강료 곱하기 10%가 0.1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강료에서 10%를 할인한 값을 빼주는 거잖아요. 수강료에서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10%의 할인 값을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케이스 2가 되겠죠. 내가 케이스가 수강 코드의 값이 2라면 나는 FN 수강료 할인은 수강료에서 빼기 수강료 곱하기 0.055%라고 했으니까 케이스 else 나머지는 FN 수강료 할인은 안 해도 수강료라고 하면 되고 수강료 그 다음에 and select로 select 구문을 가로를 닫아주면 되겠죠? select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write 함수를 썼으니까 문자열로 인식돼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자열 1, 2, 3을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1, 2를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 부분 중요해요. 이 부분도 첫 번째 함정이고 그 다음에 수강료 빼기 수강료 요거 할인율, 수강료 할인 값을 구하는 것도 또 함정이고 Alt Q 그래서요 FX 눌러서 수강료 할인이라는 예를 갖고 오면 수강 코드와 탭 수강료를 집어넣으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돼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뿅 갖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죠? 8109 이렇게 하면요.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count if left right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어요. 기본 함수와 if와 같이 쓰이면 우리는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if가 나오면 컴마가 나와 이렇게 그럼 count 안에 if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얘는요 count가 나왔으니까 일단 어찌됐건 뭔가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렇죠? value의 값을 세주는 문제를 볼게요. 수강 코드를 이용하여 K4 여기네요. 1학년, 2학년, 3학년 가나 다라 요거에 해당하는 수강 인원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수강 코드의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를 이용하여 계산. 그죠? 가나 다라. 그러면 left 함수를 써서 가나 다라를 따오고 그 다음에 right 함수를 써서 1학년, 2학년, 3학년을 따오면 되겠네요. 그쵸? 조건이 두 개인 요거에 해당하는 개수를 세는 함수겠네요. 그쵸? 마지막 글자는 학년을 의미한. 그러면 우리는 조건이 두 개인 공식을 써놔야죠. count if 열었다 닫았다 곱하기 열었다 닫았다 컴마 1 가로 닫고 가로 닫고 이 공식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요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수강 코드의 왼쪽에 한 글자가 가야, 나야, 다야, 나야. 레프트 함수를 써서. 자,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어요.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 킥. F4, 콤마, 오른쪽에, 왼쪽에 한 글자가 바로 닫아. 는, 다야? 라고 물어봐야 되죠. 선택할 수 없으니까 다른 셀을 선택해서 올려주되, 어떻게 해요? A4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당길 때 나, 다, 라로 변해야 되고, 그럼 숫자는 풀어줘야 되고, 그쵸? 옆으로 당길 때는 영어가 묶여져 있어야 되니까, 없으니까, 빈칸이니까. 숫자는 풀어주고, 영어는 묶어주고. 이게 첫 번째 조건. 네, 두 번째 조건은요, 수강 코드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오는 게 또 순서죠? 라이트 함수를 써서 수강 코드의 F4 오른쪽에 한 글자가 바로 닫고 는 1학년이야? 2학년이야? 3학년이야? 얘는요 옆으로 당길 때 2학년, 3학년으로 가야 되고 밑으로 당길 때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숫자는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주고 영어는 풀어주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예요? 여기 라이트 함수를 써서 오른쪽에 한 글자 숫자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1학년, 2학년, 3학년 쟤를 비교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 1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숫자로 바뀌겠죠. 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내가 K3을요, 문자로 해서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K3에 들어가 있는 이 셀 값을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가 따로 큰 따옴표하고 1, 큰 따옴표하고 2 이렇게 문자열로 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레프트 함수 조건 안에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다면 가로를 꼭 닫아 주셔야지만 컴퓨터가 계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래서 밑으로 당기고 옆으로 당기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3번 문제였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섬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네요. 그렇죠? 표 1을 이용하여 표 3에 K12, N12에 K12, N12에 여기에 있는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게요. 그렇죠? 영역에 과목별 수강료의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조건은 표 3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자, 과목별, 과목이 영어야, 과목이 수학이, 과목이 국사야, 과목이 국어야, 수강료의 합계와 수강료의 평균. 여기네요. 그쵸? 얘는요, 2급 문제네요. 수강료의 합계.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요한 게 뭐예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뒷섬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구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탭.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요? 이 표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쵸? 표 전체. 그 다음에 필드는 컴마. 무슨 필드요? 수강료의 합계잖아요. 그쵸? 수강료의 합계니까 수강료 필드가 되겠죠. 그쵸? 필드. 그런데 나 옆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F4 씌우고. 그쵸? 얘도 옆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F4 씌우고. 뭐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컴마. 얘네들은 바뀌면 안 돼요. 그쵸? 왜냐하면 각 과목의 수강료의 합계잖아. 조건만 바뀌면 되죠. 그쵸? 그러면 조건만 과목이 영어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옆으로 한 칸 당기면 과목이 수학이야, 과목이 국사야, 과목이 국어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얘는요. 커말 2급 문제입니다. 1번과 4번 문제는 커말 2급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이제 마지막이 돼가니까 여기까지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조금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아요. 자, 5번이요. 표 1의 과목과 수강료를 이용하여 과목별 수강료의 평균을 계산해. 얘는 뭐예요? if와 average. 기본 함수 안에 if가 들어가. 조건이 뭐야? 과목이 영어야? 과목이 수학이야? 과목이 국사야? 요거잖아요. 그쵸? 는 average if 다다다다다 콤마 수강료의 평균이니까 수강료의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래키 F4 옆으로 잡아 당길 거니까 if 가로 닫고 average 가로 닫고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과목이 영어니, 수학이니, 국사니, 국어니, 이거니까. 그러면 배열 함수는 짝꿍끼리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방향 아랫키 F4는 영어니, 서부터 해서 근데 여기서는 옆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L, M, N 바뀌어야 되니까 얘는요 사실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돼요. 밑으로 잡아 당기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만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이 구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아니면 뭐 F4를 하셔서 영어는 풀어주고 숫자는 묶어줘도 되는데 굳이 밑으로 당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 문제, 계산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이요. 내가 보고 있는 표를 문제에 주어진 피벗 테이블 형식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I4부터 표가 그려졌고 두 칸 위에 학년 모두가 들어갔어요. 그쵸? 문제대로 해보겠습니다. 표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요? I2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 표는요 I4부터 그려졌으니까 I4를 클릭하시고 확인.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필드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저 피벗 테이블로 만들면 돼요. 학년을 보고서 필터, 행 레이블로 학년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칸 위에가 보고서 필터고 그 다음에 수강 코드가 돼 있네요. 수강 코드가 열 레이블 이거 아니죠? 이렇게 돼 있고 그쵸? 가나다라 이거에 따라서 그룹을 해가지고 국어야 국사야 수학이야 영어야 이거를 나눠준 것 같네요. 그쵸? 수강 코드가 돼 있고 그룹을 먼저 할까요? 문제를 보면 수강 두 번째 삼각형을 보면요. 첫 번째 글자가 가면 영어, 나면 수학, 다면 국어, 나면 국사로 그룹을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해주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가가가만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설정하시고 그럼 그룹 1의 이름을 국어라고 쓰면 되겠죠. 아니 가가 뭐예요? 가가 영어. 그러면 영어라고 써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만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해주되 나는 수학. 다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주되 다는 국어. 다는 국어. 나를 선택해서 국사. 아까 우리 그 계산 문제에 나왔던 거 그대로네요. 그렇죠? 얘를 국사. 이렇게 그룹을 해줬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열 레이블이 없는 겁니다. 개수의 성명, 평균의 수강료. 그러면 성명을요 값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성명의 개수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수강료를요 값으로 집어넣으세요. 합계 수강료로 나오지만 우리는 썸을 값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평균으로 바꾸되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거 잘 보셔야 됩니다. 원 표시가 셀 앞에 붙었죠? 그러면 쟤는 회계 형식이에요. 그렇죠? 표시 형식에 회계 그 다음에 소수는 없으니까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뿅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또 바꿔봅시다. 이 순서도 바뀌어야 되고 또 좀 몇 가지 바뀌어야 되죠.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했고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 우리는 이 선택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고 디자인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그러면 이게 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비슷하게 됐어요. 자, 수강 코드의 첫 번째 저거 했고 피벗 스타일 밝게 24를 적용하고 줄무늬 이행.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문제대로 밝게 24, 밝게 24번째, 밝게 24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줄무늬 행 옵션, 줄무늬 행 체크를 하니까 비슷하게 종종 가죠. 수강료의 표시 형식은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 회계 범주로 했고 수강 코드 2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국어, 국사, 수학, 영어, 기억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바꿔주셔야 됩니다. 국어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국어 이게 내림차수, 오름차수는 아니잖아요. 내림차수, 영어, 수학
오름차순, 국어, 국사, 수학, 영어. 이렇게 해놓고 국어만 이렇게 당겨서 화살표일 때 위로, 국사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삼각형이요. 다섯 번째 삼각형. 이거는, 저도 처음 보는데요. 수강 코드 2가 국어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 작성하시오 라고 하면, 예를요, 국어에 해당하는 K5셀이나 값이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있는 부분이요. K5셀이나 L5셀을 더블 클릭을 하면 새로운 워크시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 시트 이름을요, 국어라고 바꿔주면 되겠죠? 시트명을 국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요거는 저도 처음 봤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국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이 국사에 해당하는 애들만 또 정렬이 되잖아요. 그렇죠? 값을 선택을 하면 그렇게 나오나 봐요. 수학을 더블 클릭하면 수학에 해당하는 값들만 나오고,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이 새로운 워크시트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 피벗 테이블에 저 새로운 거를 하나 배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유형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익히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매크로 문제요. 이번에는요, 뭐가 나왔냐면, 기능을 써야 매크로를 하시오. 부분합이네요. 그죠? 부분합.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학년별 수강료 할인의 합계와 평균을 작성하는 매크로를 작성하고, 매크로 이름을 합계 평균 부분합으로 정의하시오. 학년과 성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학년별 수강료의 합계입니다. 그럼 그룹은 학년으로 묶어줘야 돼요. 1학년, 2학년, 3학년. 부분합의 삼총사 있잖아요. 그쵸? 부분합의 삼총사 뭐예요? 부분합은 정렬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정렬을 해서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룹을 정해준 거예요. 학년별로 그룹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해제, 요거였잖아요. 그쵸? 자, 매크로는요, 이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죠.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자, 매크로 이름은 뭐가 될까요? 합계 평균 부분합. 합계 평균 부분합이라고 쓰고요. 엔터를 치거나 확인을 누르면 이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표를 선택을 하시되 데이터에 뭐부터 한다고요? 정렬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기준이 학년과 성명을 기준, 그러면 학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 다음에 기준 추가, 또 성명을 기준으로, 학년별로 또 성명을 기준으로 또 기억, 니은, 순으로 또 정렬해줘. 확인. 이렇게 누르면 김혜자, 김여진 1학년, 김대호 이렇게 정렬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부분합을 눌러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야? 그룹화 항목을 우리는 학년별로 묶어줘야 됩니다. 성명으로 묶으면 각각 하나씩 계산이 되니까 그룹화 항목은 학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묶이고, 첫 번째 계산할 거는 뭐야? 수강료 할인의 합계. 그러면 합계 함수에 수강료 할인은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확인을 먼저 구해서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합을 다시 한번 눌러서 그 다음에 뭐야? 수강료 할인의 평균. 그러면 사용할 함수에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새로운 값으로 대체해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를 체크 해지를 안 하면요. 이전에 계산했던 값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 평균으로 바뀌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를 언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합계도 있고 평균도 같이 구해지는 거예요. 확인. 이렇게 하면 문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누르시면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매크로를 지정을 하고 잘 되나 확인을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부분합을 그대로 두시고 하시면 안 되고 부분합에 모두 제거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행이 제대로 될 겁니다. 자, 양식 단추의 양식 컨트롤의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어디에 달라고요? H2, I3 H2부터 I3까지 그리되 여기에 있는 합계 평균 부분합을 매크로 지정을 해주고 단추 1의 이름을 뭘로 바꾸래요? 합계 평균 부분합.
합계평균 부분합 띄고 실행. 합계평균 부분합 띄고 실행. 이렇게 써주시고, 그리고 매크로 지정했고, 얘를 딱 눌렀을 때 결과가 뿅 표시가 되면 우리는 제대로 푸신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부분합 기능을 실행을 해서 매크로를 지정하는 문제였고요. 기타 작업 1번. 우리가 보는 차트를 문제에 있는 차트로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3학년 2, 3, 2, 8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한 후 차트 종류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지금은 1학년, 2학년 뿐이 없잖아요. 자, 이 차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 데이터 표일에 여기 있는 3학년이 빠져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3학년 차트를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추가한 다음에 표식 있는 꺾은 선형. 3학년을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차트,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나 숨겨진 메뉴에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 여기를 누르시고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확인. 그런 다음에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만 했지 보조축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그대로 두는 거죠.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입력한 후 글꼴을 굴림 크기 12로. 얘는요.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강사별 지출 내용. 강사별 지출 내용 엔터. 그 다음에 얘 글꼴이 굴림의 15포인트. 홈에 굴림의 15포인트. 다른 내용은 없으니까. 3번이요. 범례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한 후 테두리 색을 검정 텍스트 1로 지정하시오. 여기 다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요. 범례를 위쪽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범례를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도형 윤곽선 테두리니까 얘를 어떻게 해요? 검정 텍스트 1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데이터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하나씩 선택을 해서 아니요, 한 방에 가볼까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되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안 되네요. 하나씩 선택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얘를 선택을 하고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에 얘를 선택을 하고 얘는요, 얘도 위쪽이죠?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 이렇게. 그러면 점점 더 비슷해지잖아요. 세로값 축의 최대값과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강진주, 김원선 이렇게 되어 있고 10만원, 20만원, 30만원, 70만원이 아니라 20만원, 40만원, 60만원, 80만원. 그러면 얘를 세로값 축을 더블 클릭하되 최대값을 80만으로 바꾸고 주단위를 10만이 아니라 20만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계산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보다 쉽게 10점을 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작업 2번이요. 이거를 눌러보자고 했잖아요. 문제를 보지 말고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그 다음에 수강 등록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폼의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수강 등록 탭. 수강 등록.show Alt Q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수강 등록을 켜놓고 문제를 보자고요. 그렇죠? 자, 1번이요. 기타 작업에 1번 문제를 보니까 수강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 등록 폼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폼이 초기화되면 이니셜라이즈 됐을 때 I4 L12의 영역의 값이 어디예요? LST 강의 목록에 여기에 들어가면 된대요.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첫 번째 데이터가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A100 국어 신동길이 선택되어 있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면 된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비주얼 베이직을 키셔서 얘를 누르고 닫고요. 수강 등록 폼을 여신 다음에 점점점을 클릭하시고 우리는 문제에 주어진 걸 그대로 쓰시면 되죠. LST 강의 목록점 로우 소스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4부터 L12 I4부터 L12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갖고 온 상태에서 틀렸나요? 자, 유저폼 클릭이 아니죠, 그쵸? 유저폼 클릭이 아니라 실수로 했네요. cmd 종료 버튼이 아니고 자, 점점점을 눌러서 이니셜라이즈로 가야죠, 그쵸? 이니셜라이즈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다 쓰셔야죠. 리스트 강의 목록점 로우 소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4부터 L12까지. 이렇게 해서 이 대생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선택이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얘는요 간단한 게 있었는데 점점점 리스트 강의 목록은 A 100 여기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국어 신동길이라고 써볼까요? 국어 써볼까요? 국어 점점점 얘는 안 되네요. 앞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는 애만 되네요. A00 A100 소문자 A100 되네요. 소문자도 인식을 하네요. 그쵸? 요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 목록을 리스트화 시켜서 첫 번째 L을 선택하게끔 해놨어요. 자, 요렇게 더 쓰는 게 간편한데, 자, 여기서 점 로우 소스화 시킨 것처럼 점 리스트화 시킨 거예요. 리스트화 시켜서 가로를 열고 좌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인덱스 넘버와 컬럼 넘버. 그러면 얘는요, A001 처음이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0과 0이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A200이 선택하거나 B200이 선택하거나 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스트의 개념은, 리스트 인덱스의 개념은 컴퓨터는 우리는 1, 2, 3, 4지만 컴퓨터는 0부터 셉니다. 그래서 내가 0이라고 했을 때 A100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B100을 선택하려면 0, 1, 2가 되겠죠. 2,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2라고 넣어보겠습니다. 2라고 넣고요. 실행을 해보면 리스트 강의 목록점 리스트 강의 목록점 이게 빠졌네요. 리스트 강의 목록의 값에 는 리스트 강의 목록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돼야죠. 그렇죠? 이렇게. 왜냐하면 답변의 결과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는으로 해서 리스트 강의 목록점 2,0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래서 자변이 결과값이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리스트 강의 목록에 2,2. 만일에 얘를 빼면 어떻게 할까요? 선택이 돼 있죠, 그쵸? 비주얼 베이직의 표현 형식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0이면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안 써주면 지정한 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지를 못하는 거죠. 0, 첫 번째,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고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강의 목록은 A100 이렇게 써놔도 첫 번째 행이 선택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요. 2번은 패스하시고 세 번째 기타 작업 2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B2셀에
수강 내역을 입력한 후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기타 작업 2번 시트가 활성화가 되면 B2 셀에 수강 내역을 입력한 후 글꼴 스타일을 굵게. 종료 버튼이 아니네요. 그쵸? 얘는요, 종료 버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타 작업 2번 시트를 열으셔서, 그쵸?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워크시트를 기준으로 2번 시트의 기타 작업 워크시트가 뭘로 바꿔야 돼요? 활성화가 되면 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로 바꿔줘야죠. 그쵸? 워크시트가 액티베이트 됐을 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종료 버튼은 입력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B2 셀에 수강 내역을 입력한대요. 그쵸? 그러면 대괄호에 B2는 수강 내역이라고 쓰고 얘는요. 저 셀을 선택하는 거는 되게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셀즈라고 해도 되고 셀즈에 행값, 열값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대괄호에 B2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인지를 써가지고 큰 따옴편에 B2를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죠? 레인지를 하는 걸 더 추천한다고 했어요. 왜? 썸을 눌렀을 때 저기 있는 힌트가 나오니까. 그래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로 지정하시고 그러면 폰트 점 볼드는 true 할 수 있어. range b2 점 폰트 점 힌트가 안 나오죠. range b2 점 폰트 점 name은 사이즈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탈릭은 true 해볼게요. 그래서 alt Q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작업 2번이 활성화가 되면 이렇게 수강 내용이 뿅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는 게 언로드 및 종료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게 뿅 들어가게끔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액세스랑 같이 했기 때문에 프로시저에 저기 있는 코드들은 조금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외워서 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뒤에 부분의 문제들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실력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뒤에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 1회차, 2회차, 3회차보다 조금 정성이 좀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조금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면 그 유형들을 풀 수 있게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한 문제 한 문제씩 보고 그 유형들을 익혀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8회차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더 실력이 쌓인 게, 내공이 쌓인 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늘 새로운 거 하나 배웠네요. 여기에 피벗 테이블에 값을 더블 클릭하면 워크시트로 그 값에 해당하는 값이 뿅 표시가 된다는 거. 요거 저는 새롭게 배운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제 또 1000명을 달성을 하니까 또 뭐 별거 아니네요. 그냥 별거 아니고 그냥 또 계속 꾸준히 또 잘 만들어요. 그런데 한 며칠 동안은 사실은 와 1000명이야 이런 생각으로 1000명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거고요. 이제 1000명이 되었으니까 커뮤니티가 좀 활성화가 되면 좀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서 또 커뮤니티에 올려서 의견도 물어보고 이렇게 좀 내용들을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감사합니다.